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오늘 의원총회에서 큰 틀이 논의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비대위원장엔 사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추대됐는데요. 주요 논의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성환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생각보다 의총이 빠르게 끝났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의원총회 한번 있어서, 네. 그때 의원님들 의견을 좀 수렴을 했고요. 네. 또 주말 사이에, 박홍근 원내대표 중심으로, 각 이제 선수별로 논의들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 비교적, 큰 무슨 논쟁 없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SNS에서 벌어지는 설전과는 달리 대체로 의총에서는 조용조용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아무래도 비대위원회 구성이 쟁점이라기보다는 네. 자기 전대에 이제 어떤 사람이 출전할 거냐, 어떤 성격으로 치를 거냐, 그게 더 큰 관심이기 때문에 비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큰 쟁점이 크게 부각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정세균, 문희상, 김부겸, 김영춘 전 의원 등등 많은 분들이 최초에 거론이 되다가 오히려 우상호 의원은 조금 이분들보다는 뒤늦게부터 거론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비대위원장으로. 예, 그런데 예. 어떤 점에서 오늘 의총에서 만장일치라고 어쨌든 언론에는 나오고 있던데 어떤 점에서 적임자라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추대를 하게 되셨는지.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할 거냐, 아니면 내부의 다선 의원 중에 신망이 있고 좀 정치력이 있고 또 중립적인 분으로 할 거냐, 네. 아니면 원내대표가 겸임할 거냐, 이 세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본인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은 이제 정리를 했고요. 네. 또 이 기간이 2달 반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8월 전당대회까지.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또 영입해서 하기도 적절치 않고 내부의 다선 의원 중에 당내 사정을 잘 알고 또 이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력도 있으면서 뭔가 리더십이 있을 수 있는 분을 압축하다 보니까 다수 분들이 우상호 의원이 적절하겠다고 하는 추천이 있었고 네. 또 기왕에 초선, 재선, 3선에 먼저 추천되신 분들하고 이제 상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한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네. 정세균, 문희상 이런 분들은 당의 원로 그룹이시잖아요.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다 하셨던 분이라서 결국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은 이런 원로 그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전권을 가지고 당 혁신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하나의 결과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8월 말 전당대회 때까지의 임시 지도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네. 한편으로는 혁신하면서도 전대 준비를 잘해야 되는 단기간에 일종의 당의 리더십의 공백 과정을 메꾸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기간이 길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네.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추천한 것처럼 네. 그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8월 말 전대까지의 일시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당내의 사정도 잘 알고 그런 분이 추천된 것으로. 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경선 관리, 이 당대 경선 관리가 하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 같고, 그다음에 혁신과 쇄신을 빼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국민들도 그걸 또 들여다보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혁신과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평가 자체도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비대위는 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이번 이제 금요일 날 중앙위원회까지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확정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전당대회 준비를 잘하는 것, 또 하나는 대선과 지선에
과정에 대한 평가를 잘하는 것. 이게 네. 큰 축으로 보면 두 가지일 텐데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혁신형 비대위가 이 평가 과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간이 짧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뭐랄까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평가나 또 우리 이 당원들의 평가를 포함해서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것을 전당대회 후보자들의 평가까지를 겸하게 될지 아니면 전대 이후에 그 평가 보고서가 나올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뭐 전혀 하지 않는 비대위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아요. 지금 김종민 의원은 선쇄신 후 전대론. 그래서 전대 2월로 미루자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8월에 그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 과도적인 체계를 내년 2월까지 끌고 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네. 제 중론은 원래 예정했던 대로 8월 말 전대를 하는 게 맞겠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8월 말에 예정대로 하되 뭐 기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부분적으로나마 이제 쇄신할 건 쇄신하고 평가할 건 하면 하고 그러면서 또 전대 준비는 해나가야 되는 그런 압축적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경선 룰 관련된 이런저런 의견인데요. 쟁점이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 대의원들의 투표 가치를 어떻게 둘 거냐. 기존엔 대의원들이 좀 과대대표되는 거 아니냐. 특히 대의원들은 아직은 아무래도 지역위원장 내지는 현역 의원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소위 개파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의 투표 가치를 좀 없애거나 아니면 당원과 국민으로 아예 없애서 당원과 국민으로만 당대표를 뽑거나 적어도 좀 그 투표 가치를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반영 비율을.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떨까요? 이게 이제 역사가 있는 건데요. 네. 과거에는 우리 당이 소위 이제 호남 출신의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이제 영남이나 다른 지역에 그 이제 출마자들도 이제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대의원들에게 일종의 권한을 좀 많이 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 당이 영남이나 다른 지역의 권리당원들도 많이 드러나게 되고 또 네. 대표성도 높아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수가 이 룰을 정할 때에 비해서 권리당원 수가 거의 한 5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권리당원이 늘어나는 만큼 오히려 권한은 줄어드는 이런 이제 반비례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방향과 추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룰을 이번부터 적용할 거냐 아니면 요 다음부터 적용하는 게 맞냐 네네.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해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큰 방향으로 보면 대의원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네. 일반 권리당원의 권한을 키우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혁신위에서 이번 기존의 룰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일부 좀 수정을 할 거냐 일부 대의원들의 반영 비율을 조금 낮출 거냐 당원 반영 비율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혁신위에서 안을 내고 이것들이 지도부와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경선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그럴 것 같고요. 평가는 아직 뭐 어떤 로드맵으로 가겠다 이런 게 아직 다 정돈돼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돈되지는 않았을 것 그건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당무위원회 거치고 네, 금요일 날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비대위에 대한 중앙이 이제 승인이 나면 네, 우상호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그 혁신의 방향과 내용 또 그 범위까지를 정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비대위원으로 초선 대표 이용우, 재선 대표 박재호, 삼선 대표 한정혜 의원 이렇게 비대위원으로 그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각 선수별 모임에서 추천을 하신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일부 박홍근 원내대표의 의지가 좀 작용을 한 건가요?
박홍근 권한대행이 각 그 선수별 의원님들에게 요청했고, 다만 가급적이면 개파색이 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도 신망이 있는 의원님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네. 그 요청에 따라서 그 각 선수별 의원님들이 자율로 정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원내대표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네네. 대체로 그 내부에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네. 추천되신 분들이 수용된 겁니다. 자, 원외 인사로 김현정 원외위원장 협의회장도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에서 이렇게 추천이 된 걸로 지금 언론에서는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원외 협의회 회장인데 그 내에서도 논의를 거쳐서 추천이 되셨습니다. 자, 청년 여성목 비대위원 추후 논의통에 결정한다. 이번 주 중에는 다 결정이 될까요? 이 문제는 박홍근 권한대행이 추천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지 않기로 한 이상, 새로운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새로운 비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게 성격상 맞겠다고 해서 네. 공간과 룸을 좀 비워놓은 겁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비대위원회가 확정이 되고 소위 권능이 생기면 거기에서 추천해서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직전에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 꾸리는 과정에서 정당성 논란,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또 공천 과정에서도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위를 거쳐서 비대위 구성을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잡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송영길 지도부가 물러나면서 지금처럼 일종의 이제 권한대행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물러나는 지도부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까지를 확정하고 물러났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한참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가 또 그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많이 났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반문교사를 삼아서 이제 물러나는 비대위가 아니라 새로운 권한대행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의 민주적 절차성에 따른 논란 문제는 좀 해소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8월 전당대회가 다수 의견이다라고 해서 8월 전당대회를 전제로 해서 당권 도전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오늘 즉답을 피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엊그제 월요일 날 저희들이 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 열어놓고 의견을 듣고 있다. 그리고 홍영표, 전해철 이런 분들도 당권 도전, 또 이원우 의원까지 거론이 되던데 또 그 이외에 당권에 도전할 만한 분들이 또 누가 계신가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재명 0.5선 초선 의원의 결정,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변수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내 찬반이 있고 또 본인의 여러모로 이제 의견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가장 큰 변수일 것 같고요. 네. 그 후에 이제 다른 여러 이 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또 모여지는 과정이 있겠죠. 네. 자, 이재명 이건 의원님들마다 다 다르긴 할 텐데,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 홍영표, 전해철, 이원우 의원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무책임하다. 그다음에 개인이 살고 다른 사람 다 당이 죽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그런 취지의 SNS 글을 쓰셨는데, 이 의원들 다수가 그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건지, 당권 도전을 위해서 홍영표, 전해철 이런 분들이 그냥 본인의 정치적 개인적 견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찬반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 찬반은 있다. 예. 네. 현재로서 보면 당내 거의 유일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네.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서는 출마해서 수습하고 총선까지 이끌어야 된다고 보시는 의원님들이 있고 네. 여전히 이제 대선 패배에 아무리 잘 싸웠더라도 책임이 있고 또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당내 리더십이 있더라도 좀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이번 이제 총선에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네네. 공정성 시비도 있을 수 있고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어차피 목표가 다음 대선이라면 네. 이번에 출마하는 게 적절하겠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으신 거죠. 네. 그런 점들이 이번 비대위가 구성되고 나면 이제 조만간 전대 준비에 들어갈 텐데 그 과정에서 이런 공론이 이제 수렴되는 과정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찬반 의견이 당내에 존재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